반드시 들어가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내용들이 지금 저희들이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앞에 본 탐구 보고서 사례도 보셨다시피 정말 간단한 사례예요. 요양원에서 그냥 본 내용들. 또 하나는 교과 공부를 하다가 관심이 더 생긴 부분들. 자, 그리고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제일 활용하기가 좋은 것들이 독서, 시사 부분들, 그리고 논문이었습니다. 이게 거창하게 저희들이 탐구 보고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안에는 간단한 자기의 한 장짜리 성장 일기 같은 것도 가능하다랍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아까 얘기했죠? 저희들 보물 창고 하나 가지고 왔다고요. 그 보물 창고를 지금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활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한 내용 중에서 궁금한 점은 채팅방이라든지 안 그러면 카톡방에 올려주세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마무리할 때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네. 이성호 선생님 진행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네, 다들 화면 보이신지 궁금해요. 안기현 선생님 화면 보이십니까? 네, 화면 잘 보입니다. 선생님 설명해 예, 주시면 감사합니다.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전반부 수업이 의생명 관련 계열된 이슈들과 그리고 탐구 보고서의 어떤 동기, 그거의 근거들, 그게 어떻게 학교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 여러 사례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원격 의료와 원격 진료의 차이를 좀 알게 됐고요. 게다가 다양한 스마트한 웨어러블 기기들도 봤고 중간에 조금 무거운 약간 감동을 주는 그런 영상도 좀 봤죠. 그러니까 주변 사회 현상이나 우리들이 학교에서 접하는 것들 중에 좀 봉사활동이나 그런 현상에 대해서 문제점을 관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오늘 후반부 마지막 챕터 중에 하나인 학교생활 속 보물창고를 담당한 멘텟 이성훈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 화면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엑셀 파일이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엑셀 파일 사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대부분 한글 파일 또는 워드 파일을 주로 썼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서 작업할 때 예를 들어 줄 바꾸기, 줄을 어떻게 바꾸냐? 셀 안에 들어간 다음에 그냥 엔터가 아니라 Alt 엔터를 쳐야 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요. 화면 보이십니까? 그래서 엑셀에서 한 셀에서 줄을 바꾸려면 그냥 엔터 치면 다음 셀로 넘어가거든요. 이렇게요. 그래서 셀 안에서는 줄 바꿀 때 Alt 엔터를 꼭 잊지 말아 주시고요. 여기는 항목들은 다 여러분들의 1차 실수업 이후 때 해야 될 과제, 2차 실수업 때 해야 될 과제들이 섞여 있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부의 막대발을 보면요. 1회차의 제목이 진로 키워드와 정보 탐색이라고 되어 있고요. 가운데 2회차 시트의 제목은 교내대회와 후속활동이라고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과제가 동아리 활동과 탐구 주제에 대해서 빈칸의 항목들을 작성할 수 있는 어떤 구글 시트인데요. 엑셀 파일이 조금 사용하시기가 힘드신 분들은 이 파일을 단톡방에 업로드된 엑셀 파일을 다운받아서 본인께서 이 표만 드래그한 다음에 한글 파일로 복사한 다음에 한글에서 작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한글 파일로 과제를 받아도 아무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만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한 예시를 볼게요. 첫 번째 시트 1회차 진로 키워드와 정보 탐색입니다. 제목은 꿈찾기 드림 그리고 활동계획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신의 관심 분야를 딱히 이제 학생부에 적혀 있는 희망진로에만 국한시키지 마시고요. 내가 좋아했던 주제, 내가 봤던 진로체험활동 때 특강, 그런 단어들, 어떤 현상들, 문제점들, 책 제목들 상관없어요. 그래서 본인께서 꿈꾸고 있는 직업 그뿐만 아니라 좀 넓히셔가지고 책 제목이건 어떤 사회 현상이건 코로나 관련된 문제점이건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 과학기술의 변화건 상관없으니까 여기 보시면 자기 관심 분야가 이 친구는
분석하고 정리하는 거 관심 분야래요. 즉 노트 필기 같은 거 잘하겠죠? 파워포인트 정리 잘할 것이고 응용하는 것과 예술적인 감각 좀 있나 봐요. 그리고 컴퓨터과학과 복지 쪽에 관심 많답니다. 뭐 이거는 봉사활동이건 동아리 활동이건 뭔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관심 분야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단어로 적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랬을 때 이렇게 두 번째 거에 이렇게 답이 나와요. 분야를 이렇게 적어준 친구라면 관심 키워드가 사물 인터넷인 IoT라든가 빅데이터와 AI, 수학적인 모델링, 뭐 다른 말로 수학적 모형화 또는 정형화라고도 부릅니다. 바이오메디컬, 대부분 학과 이름들이 되게 많아요. 요즘 대학들마다 바이오메디컬이라는 학과 이름들, 물론 생명공학이죠. 네, 생명공학인데 의생명공학이라든가 융합생명공학 이름으로 중앙대를 비롯하여 여러 대학들이 관련된 과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에 헬스케어. 이런 식으로 분야를 구체적으로 고민한 친구라면 키워드도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분야가 너무 넓거나 추상적이면 키워드 역시 되게 추상적이거나 넓게 나와요. 넓게 나오는 순간 내가 원하는 자료나 정보를 찾기가 힘들어집니다. 그걸 좀 잊지 말아 주시고요. 이 칸은 뭐 적는 칸이냐면 오늘 전반부를 되게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신 안계정 선생님의 그 강의 내용 기억하시죠? 여러분 분명히 잘 들었을 거라 짐작이 돼요. 그래서 그 강연 내용을 여기 요약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샘플이고요. 만약에 계정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의생명계열 이슈였다면 어떤 이슈가 자기한테 공감되는지 그 공감된 것 때문에 어떤 신문 기사를 찾아봤는지 그래서 강연 내용에 대한 얘기를 좀 이쪽에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지울게요. 그리고 그런 강연 내용 덕분에 더 궁금해진 것들이 생겼다면 본인께서 관련된 자료라든가 영상 매체라든가 그것들을 찾아보셔야겠죠. 그럴 때 방법은 3가지 이상이면 좋은데 2가지여도 상관없고요. 여기 샘플을 보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중심으로 응용 분야나 사례를 탐색했대요. 그래서 논문, 물론 논문은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부터 논문을 읽는 건 쉽지 않겠지만 동영상 강의라든가 YTN 사이언스라든가 그런 것들 보다 보면 언젠가는 논문의 초록까지 가게 되는 경우 생기거든요. 그래서 논문 필요하고요. 2번째,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거에 관심이 있었다. 관련된 책을 읽었다는 얘기죠. 마지막은 본인이 좋아하는 기술을 탐색하는 바람에 과학 잡지와 신문 기사를 활용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만의 정보 탐색 칸도 채워주시는 게 과제 중에 하나일 거고요. 밑에 보시면 그렇게 나의 관심 분야와 키워드를 정리했고 내가 어떻게 정보 탐색할지를 적었어요. 왜냐면 강연을 들었기 때문에 그럼 그런 위에 어떤 도구적인 것들을 적었다면 그럼 넌 학교에서 뭐 할 건데? 여기가 어렵죠. 이것들을 무려 6개나 적은 샘플을 담았는데 6개까지 적을 필요는 없고요. 예를 들어 뭐 2개라든가 3가지로 본인께서 실천하실 수 있는 수행평가 계획이라든가 동아리 계획도 좋고요. 교내대회 이제 1학기 동안 몇 개 없겠지만 교내대회가 이제 안내사항이라든가 공지문으로 분명히 전달받았을 거라 짐작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계획 중에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사례를 볼게요. 이 친구가 영어 매체를 공부하겠대요. 다시 위로 올라가 보죠. 이 친구한테 영어 매체가 왜 중요할까요? 보면은 IoT, 빅데이터와 AI, 바이오메디컬, 헬스케어, 컴퓨터공학과 복지 이 관련된 최신 트렌드는 영문으로 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영어 매체 학습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오른쪽에 샘플도 한번 천천히 볼게요. 전염병 확산과 수학적 모델링이 나와 있고요. 내용은 게놈을 바탕으로 감염병의 전파 경로를 확인하는 학문을 게놈 역학이라고 부른다. 저도 이거 조사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감염병의 전파 경로를 확인하는 학문이 게놈 역학이다. 이것들을 궁금해할 수 있다면 이것 덕분에 뭐가 더 궁금해지겠죠. 관련된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관련된 자료를 알게 되거나 여기 보면 온라인에 공개된 분석 프로그램인 넥스트스트레인을 이용해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 4개월 동안 전 세계 국가에 퍼진 모든 바이러스의 가계도가 상세히 나온다고 적혀 있네요. 또한 각국의 바이러스 게놈이 어디에서 왔는지 지역별 분포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네이버에서 위키백과라든가 네이버 뭐 지식 간단한 검색으로 베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천과 확장 계획을 세워주게 되면 저렇게 구체적인 정보도 찾아낼 수 있다는 힌트가 되겠죠. 2번 보면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를 실생활에 적용시켜보기 책 또는 강의를 통해 빅데이터 이용 방법을 공부한다. 생활 속에서 문제 상황을 탐색해본다. 어플리케이션이나 프로그램을 통한 문제를 해결해본다. 학교 생활 속에서 배포해본다. 또 3번째, 수학과학 페스티벌에 참여한다. 주변 친구들에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활동을 꼼꼼히 정리하고 메모한다. 관찰하는 습관을 들인다. 이렇게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카톡에 있는 엑셀 파일, 이름 똑같을 거예요. 의생명 계열 관련된 첫 번째는 진로 탐색, 두 번째는 교내 대회, 세 번째가 동아리라고 엑셀 파일 제목이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톡방에서 다운받은 엑셀 파일을 작성해 주거나 제가 곧 뭐 오늘이나 내일 중이겠죠. 내일 이메일로 보낼 엑셀 파일을 다운받으신 다음에 과제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시트를 확인해 봤고요. 잠시만 가운데 있는 사례를 좀 볼게요. 이것도 글자 색깔을 바꾸면 보이실 겁니다. 인수공통 감염병 이슈인데요. 최근에 어떤 신문기사에서 나왔던 걱정되는 상황이었나 봐요. 수도권의 실내동물원이 사후 대처를 이거한 것은 이 업체가 줄여가지고 할게요. 동물원법이요. 이런 동물원법에 따라 등록된 동물원이기 때문이었다. 이 법에 따라 이 동물원은 고유생물의 질병이나 인수공통 질병관리 계획을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되고 질병이 발생했을 때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동물원법이 등록되지 않아 이마저도 적용받지 않는 야생동물 카페다. 야생동물 카페는 좁은 실내 공간에서 야생동물과 밀접한 접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병원체의 확산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문제 상황이겠죠? 이런 문제 상황까지 여러분들이 접근하려면 네, 자신의 관심 분야와 키워드가 생각보다는 구체적이어야겠죠? 그걸 기억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시트 보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얼마 안 되지만 일단은 과제를 충분히 하시려면 주어진 힌트도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자, 2020학년도 일종의 교내 대회를 상상해 본 겁니다. 대부분 교내 대회는 전공 적합성 또는 계열 적합성 또는 도전 정신, 문제 해결 능력 또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 이것들을 증명할 수 있거나 어필할 수 있는 경험이죠. 반드시 수상을 받아야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친구는 운이 좋아서 두 번 연속 은상이나 동상을 받은 친구도 있고 장려상을 받았다가 우상을 받은 친구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교내 대회는 어떤 주제이기 때문에 참여했고 어떤 준비 과정을 겪었고 본인이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이며 이걸 배워나가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상을 받는다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정말 운이 좋고 주제가 구체적이었다면 좋은 평가를 받아서 상도 받을 수 있겠지만요. 자, 보시면 융합 PM, 줄여가지고 바이오메디컬을 줄인 거죠. 융합 BM반이라든가 수리공학 상상반이라든가 영어 토론, 영자 신반과 연계할 수 있다고 적혀 있고요. 대회를 한번 상상해봤어요. 어떤 대전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는 지덕기 연구 주제 그런 대회도 있는 반면 이쪽은 교내 융합 독서 또는 창의 융합 독서라고 해서 1학기와 2학기의 대회가 연계되는 어떤 교내 대회인 것 같아요. 대회 목적을 좀 볼게요. 학생들의 바른 인성과 책임을 길러준다. 가치 있는 다양한 글을 풍부하게 읽는 태도를 길러주고 호흡 넓고 깊이 있는 사고력을 형성시킨다. 미래의 리더로서 자질을 갖추게 하기 위해 대중 앞에서 발표력을 형성시킨다라는 목적이 있고요. 이런 목적에 맞춰서 예선전과 본선에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학생이 읽은 책 3권을 하나의 주제로 통합하여 자신의 느낀 점과 감상을 1500에서 2000자 내외로 원고지에, 이거 너무 심했죠? 원고지에 작성할 필요까지 없을 것 같고 제가 볼 때 어떤 양식을 준 다음에 쳐서 내면 될 것을 굳이. 그래서 동아리 활동과 수행평가처럼 계획한 내용으로 저희 융합독서 작성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생활 속의 활동을 다 이렇게 부담되는 책임이 아니라 한 가지 활동을 원동력 삼아서 그 다음 활동에 토스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별개라고 생각하면 모든 게 다 수행평가 폭탄이 되고요. 대회 준비도 다 부담감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차피 타 과목에서 연관되는 것들이 간혹가다 생기거든요. 그래서 과목들마다 수행평가라든가 독서활동 강좌문 내는 거라든가 대회 준비가 서로가 하나하나 상호작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센스 있게 생각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최종 본선 1분 말하기입니다. 이렇게 예선전을 거친 친구들이 융합독서 대본을 완성한 원고를 1분 말하기 또는 3분 말하기 형태로 발표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사례를 한번 밑에 적어봤어요.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교내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설정한 탐구 동기일 거예요. 그 무엇보다 탐구 동기가 진정성이 있거나 구체적이면 어느 장면 또 내가 준비해야 될 어떤 자료가 더 구체적으로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이런 식의 탐구 동기와 어떤 구체적인 장면이 있는 친구라면 나중에 학생부에 기록됐을 경우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행동 특성이라든가 이것과 연관된 교과목 세부특기 사항으로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도 적힐 수 있어요. 좀 글자가 작아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평소 흥미 있는 주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다방면으로 이해하는 것을 즐기는 학생. 두통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보며 뚜렷한 원인이나 해결책이 없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느꼈고 뇌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알아낸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적혀 있어요. 교과서에 나온 단순한 구조보다 더욱 세세한 뇌의 구조를 궁금해하여 세분화된 뇌의 구조를 찾아 부위별 기능과 특징을 정리하는가 하면 이를 사회과학 분야로 확장시켜서 뇌와 관련된 시대별 인식과 질병의 처리 등에 호기심을 갖는 등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자신이 참여해야 될 교내 대회에 대해서 탐구 동기와 구체적인 정보 탐색 과정이 구체적이었다면 수상 실적이 없다 할지라도 세부 특기 사항이라든가 동아리 활동, 행동 특성에 관찰당할 수 있겠죠.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런 식의 고민을 해보는 게 저희가 엑셀 파일로 제시한 빈칸에 대해서 학생분들께서 오늘 수업도 듣고 2차 시수업도 들으시면서 그 수업 때 얻어간 힌트들마다 작성할 수 있는 만큼만 항목을 정해서 일부분만 작성해 주시면 돼요. 처음부터 이 엑셀 파일 시트 모든 거에 빈칸을 채우긴 힘들어요. 어떤 친구는 6개월이 걸리고 어떤 친구는 2달이 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일주일밖에 안 걸리죠. 근데 그거는 자기가 어떤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속도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작성하셔도 되는 과제입니다. 한 가지 사례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건 나중에 뭐 여러분들께서 캡처를 하시거나 여기 보면 침의 pH를 측정한다는 게 되게 특이하네요. 침의 pH를 측정하기 위해서 시중에 pH 미터는 뭔가 한계점이 있었나 봐요. 근데 해결책을 찾지 못한 저는 시험지를 이용해서 좀 부정확한 수법을 사용했답니다. 근데 이후에 화학 1이건 2건 pH 공식을 배우겠죠? 이게 문제 해결에 영감을 주었대요. 그래서 실험 방법을 바꾼 다음에 더 정확하게 침의 pH를 측정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고요. 두 번째 사례, 생명과학 실험이라고 되어 있네요. 생명과학 실험 수업은 제게 분자생물학에 대한 흥미를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율동아리에서 분자생물학 개론서를 탐독했고 이는 DNA 손상 수성이라든가 RNA 간섭 등에 대한 탐구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주어야 될 그 활동들 하나하나가 별개의 활동이 아니라 A 활동이 B 활동으로, B 활동이 C라는 실천으로, C라는 실천이 그 다음 독서로 이렇게 연계되는 것들의 사례라고 저는 생각해서 한번 내용을 담아본 겁니다. 자, 이렇게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학교 생활 속에서 왜 여러분들이 기록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했고 여러분들이 엉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관심 분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살펴본 학교 생활 속 보물창고 강연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에 분명히 제가 그 왜 지메일 계정 3분한테 받았고요. 네이버 계정 5명한테 받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계정 주신 5분은 제가 분명히 내일까지는 엑셀 파일을 메일로 보낼 것이고요. 지메일 계정 3명한테는 구글 드라이브 상에서 이 엑셀 파일을 제가 구글 시트로 바꾼 다음에 제 계정으로 공유 요청을 할 겁니다. 왜 지메일만 되냐면 네이버 아이디로는 제가 이제 지메일이기 때문에 드라이브 상에서 문서 공유가 안 돼요. 그래서 지메일 보내주신 3명한테는 이 엑셀 파일 시트를 공유를 하고 네이버 보내주신 분들한테는 이메일로 이 엑셀 파일을 보내겠습니다. 근데 마침 카톡으로 받으신 분들은 저한테 제가 카톡으로 다운받아서 굳이 메일로 안 보내줘도 됩니다라고 미리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제 준비한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조금 어떠셨나요? 조금 그냥 나는 간호사야. 아니면은 나는 생명과학을 전공하고 싶어.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오늘 본 것처럼 조금만 구체적인 뭔가가 들어간다라면은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질의응답은 저희들이 8시 5분에 다시 이 방을 그대로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실 분들은 여기 이제 남아 계시면은 그대로 질문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바로 마무리하고 질문을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네요. 자, 질문이 있으신 분은 그대로 남아 계시면 됩니다. 자, 오픈 채팅방에 후기를 남기실 때요. 자, 좋았던 부분들, 내가 적용하고 싶었던 부분들 하나 써주시고요. 그래야지 너는 그게 좋았구나. 친구들끼리도 나는 이게 좋았어 하면서 그 친구의 관심사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끼리는 학교의 활동들, 특히나 이
연구를 하는 활동들 같은 경우는 친구들끼리 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대학에서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시절도 이런 협업을 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게 더 궁금했는데 왜 오늘 이걸 얘기 안 했어? 라는 내용이 있다라면은 이런 부분들은 더 내용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은 다음번에 추가시켜 주세요. 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또 다른 자료를 준비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공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계열별 강의를 권하고 싶은 친구에게 할 수 있는 말을 적어주세요. 그러면은 오늘 이 방에 들어오지 않았지만은 이런 걸 했었어? 그래서 나도 조금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그 친구한테도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 것만이 아니라 협업할 수 있는 친구들.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더 많은 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 3차식 강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받았던 진로 로드맵이나 탐구 보고서에 들어간 내용들, 논문 독서 시사에 대한 피드백에 관한 활동들을 할 것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메일 주소를 올려놓으면은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보내주시면은 다양한 첨삭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는 미리 부지런한 친구들은 첨삭을 2번, 3번 받아서 거의 한 번 썼는데 2회차 정도 되면 완벽하게 탐구 보고서 한두 장이 나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내가 이게 관심 있었는데 이 기사가 나왔어? 라고 하면은 그때그때 메모를 해놨다가 저희들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물창고 보셨죠? 이거는 서울 대치동 자료예요. 자, 그러면 이 자료에 채워 넣어서 하면은 채워 넣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면 저희들이 다시 이 부분도 피드백을 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 완성된 내용으로 다음번에는 친구들과 토론을 해서 자기는 이렇게 해봤어요. 이때 더 이게 궁금했는데요. 라고 의견을 나누면서 학생들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강의를 준비하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네, 오픈톡방에 자, 지금 후기 남기는 거 아까 보셨죠? 자, 그 후기 남겨줘 주시고요. 질문 있으신 분은 여기 남으셔서 그대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마이크 이제 다 켜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자율 동아리. 반드시 자율 동아리 만드세요. 그 활동을 언제 하냐면요. 점심시간. 점심 먹고 나서 많이 못 모이죠, 지금은. 점심 먹고 나서 띄엄띄엄 앉더라도 나는 이거 아니면은 온라인으로 만나도 돼요. 자, 지금 저희들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줌으로 만나도 되거든요, 친구들이. 그냥 우리 딱 10분만 회의하자, 20분만 회의하자 그래서 요걸 하고 각자의 과제를 가져가고 해도 되니까는 반드시 자율 동아리 만들어 주는 게 좋을